막내딸은 왕자가 망고를 먹고 남긴 씨를 침실 옆에 심었다. 그러자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창문 옆에 커다란 망고나무가 생겼다.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막내딸에게 말했다. 요술 망고나무가 너를 따라 왕궁까지 왔구나.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 후 왕자는 막내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태국 민담 요술 망고를 태국의 방콕에 있는 사원들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이면서 화려한 사원의 모습이 유명한 국가죠. 내부의 모습은 촬영이 되지 않아 자세히는 담을 수 없었지만 밖에서만 보아도 방콕의 사원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태국 민담 요술 망고는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전형적인 이야기입니다.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 막내에게 복이 옵니다. 그렇게 사악하지는 않지만 딸을 차별 대우하는 나쁜 엄마도 등장합니다. 콩쥐팥쥐나 신데렐라 이야기와 비슷하죠? 그러면 태국 방콕의 사원을 둘러보며 요술망고를 들어보실까요? 옛날에 가난한 아주머니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에겐 딸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큰딸을 제일 예뻐했다. 큰딸의 커다란 두 눈은 샛별같이 빛났고 코는 우뚝했으며 피부는 달빛처럼 뽀얗게 빛났다. 그래서 아주머니는 혹시 밖에 나갔다가 햇볕에 탈까봐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며 애지중지 큰딸을 키웠다. 작은 딸은 예쁘지는 않았지만 목소리가 아름다웠고 또 애교도 많았다. 아주머니는 작은 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행복하여 항상 곁에 두고 아꼈다. 막내딸은 예쁘지도 않고 애교도 없었지만 부지런했다. 어머니를 도와 오리를 기르고 채소를 가꾸는 일은 늘 그녀 차지였다. 아침마다 오리떼를 몰고 오두막 옆에 있는 시내나 샛강으로 나가는 탓에 얼굴이 가무잡잡했고 옷에도 흙이나 물이 튀어 지저분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두 언니와는 달리 항상 지저분한 막내딸을 두고 어머니는 깜둥이라고 부르며 놀렸다. 하루는 막내딸이 오리떼를 몰고 늘 가던 시내로 나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이 말라 있었다. 물을 찾아 위쪽으로 올라가니 산기슭에서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었다. 오리들은 첨벙첨벙 물속으로 들어가 먹이를 찾았고 막내는 시냇가에 있는 커다란 나무 밑에 앉았다. 나무에 기대고 앉아 고개를 들어보니 나뭇가지 사이에 노란 방울이 달린 작고 빨간 모자가 걸려있는 것이 보였다. 모자는 색깔도 선명하고 예쁜 것이 반짝반짝 빛이 났다. 깜둥이는 얼른 나무 위로 올라가 그 모자를 집었다. 모자가 마음에 든 막내딸은 모자를 집으로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모자를 흔들자 노란 방울이 딸랑딸랑 울리며 맑은 소리가 났다. 막내딸은 기분이 좋아졌다. 바로 그때 웬 난쟁이가 나타나 그녀 앞에 서더니 그 모자가 자기 것이라고 했다. 막내딸의 무릎에도 차지 않을 정도로 키가 작은 난쟁이였다.
그는 낚시질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 모자가 날려 물에 빠지는 바람에 젖은 모자를 나뭇가지에 걸어 말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막내딸이 난쟁이에게 모자를 돌려줄 수 없노라고 하자 난쟁이가 말했다. 나는 구멍에 사는 난쟁이란다. 그 모자가 없으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 아저씨네 집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멀단다. 만일 내가 그 모자를 쓰지 않으면 구멍을 지키는 병졸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거야. 나를 좀 도와다오. 막내딸은 모자가 정말 이 난쟁이 아저씨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모자는 아주 작았고 난쟁이의 머리도 그 모자에 쏙 들어갈 만큼 작았던 것이다. 막내딸은 난쟁이에게 모자를 돌려주었다. 난쟁이 아저씨는 감사의 표시로 막내딸에게 망고 씨를 주었다. 아가야, 이 씨앗을 심어라. 망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텐데 한 번에 한 개씩만 열린단다. 열매를 딸 수 있는 사람은 너 한 사람뿐이다. 열매를 따면 곧 또 하나가 열리고 따면 또 열린단다. 말을 마친 난쟁이는 모자를 쓰더니 소리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집에 돌아온 막내딸은 망고 씨를 오두막 앞에 심었다. 다음 날 집안 식구들은 깜짝 놀랐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던 집 앞에 커다란 망고 나무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나무에는 노랗게 익어서 황금처럼 빛나는 열매 하나가 달려 있었다. 사람들은 황금 망고가 탐이 나서 나무에 손을 뻗었다. 하지만 망고를 따려고 손을 내밀기만 하면 열매가 달린 나무까지는 도망치듯 높이 높이 올라가 버렸다. 그런데 막내딸이 손을 내밀면 나무는 나뭇가지를 내려 황금 망고를 그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망고 나무가 신기한 나무이고 막내딸의 나무라고 믿었다. 막내딸이 심은 나무이고 그녀 혼자만이 열매를 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왕자가 그 마을을 지나다가 아름다운 황금 망고를 보고 먹고 싶어져서 시종을 시켜 그 열매를 사오게 했다. 그런데 마침 막내딸이 집에 없어서 열매를 딸 수가 없었다. 보다 못한 왕자가 직접 열매를 따려고 나섰지만 열매를 따려고 손을 뻗으면 뻗을수록 나뭇가지는 더 높이 올라가기만 했다. 마침내 망고 따는 것을 포기한 왕자는 누구든 그 망고를 따오는 자에게 후히 상을 내리겠다고 말하고 궁으로 돌아갔다. 아주머니는 상이란 말에 귀가 번쩍 뜨였다. 왕자가 돌아간 후 아주머니는 막내딸에게 망고를 따도록 한 다음 망고를 아름다운 천에 싸서 큰딸을 시켜 왕자에게 바치게 했다. 그런데 왕자가 천을 열어보니 안에는 큼지막한 망고 대신 돌이 들어 있었다. 망신을 당한 언니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망고가 먹고 싶어진 왕자는 누구든 신기한 망고를 바치는 사람을 왕의 양자로 삼겠다고 했다.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망고를 따도록 해서 역시 아름다운 천에 싼 후 둘째 딸에게 들려 왕궁으로 보냈다. 그런데 천을 열어보니 둘째 딸이 바친 망고는 진흙 덩어리로 변해 있었다. 왕자는 이번에도 망고를 받지 못하자 매우 화를 냈다.
결국 어머니는 막내딸에게 직접 망고를 들고 가도록 했다. 왕자는 막내딸을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그녀가 신기한 망고나무의 주인임을 알게 되자 더욱더 사랑스러워 보였다. 왕은 그녀를 양녀로 삼아 왕궁에 들어와 살도록 했다. 막내딸은 왕자가 망고를 먹고 남긴 씨를 침실 옆에 심었다. 그러자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창문 옆에 커다란 망고나무가 생겼다. 왕자는 매우 기뻐하며 막내딸에게 말했다. 요술 망고나무가 너를 따라 왕궁까지 왔구나. 이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 후 왕자는 막내딸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